이번 오디오북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5살 한동수와 69 이금옥의 만남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따뜻한 봄날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두 사람의 여정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며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봄날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나지막한 바람이 마당의 낙엽들을 춤추게 하던 그날, 내 마음속에도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른 겨울의 냉기가 뺨을 스치는 동안 나는 오래된 정원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75해라는 시간이 내게 남긴 것은 주름진 손과 조용한 집, 그리고 빈 의자 하나였다. 10년 전 아내가 떠난 후 나 한동수의 세상은 소리 없이 줄어들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공허함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당에 흩어진 낙엽들 사이로 딸 미진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38이 된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미진이 내 곁에 다가와 서는 동안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 또 밖에서 그러고 있냐며 부드럽게 물었다. 내 대답 대신 건넨 것은 오래된 친구들의 모임 초대장이었다. 억지로 지어본 미소와 함께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그 초대장.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부부 모임이었다. 고급 호텔 연회장에 모여 지난 시간을 나누는 자리. 대기업 부사장, 변호사, 병원장, 모두 성공한 친구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가득한 자리였다. 하지만 몇 년째 나는 혼자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현실이라 받아들였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들의 농담 같은 말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다. 동수야, 너 요즘도 혼자냐? 다음엔 여자친구라도 데리고 와야지. 웃으며 건네는 그 말들이 쓸쓸함을 더해갔다. 빈 잔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답했다. 그래, 나는 아직도 혼자야. 미진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아버지, 이번엔 어머니 대신 그분 모시고 가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분이라니? 미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시장 옆 식당에서 일하는 내가 요즘 종종 만나는 그 여인을 말하는 듯했다. 이금옥. 올해 69. 2해 전 자원봉사 활동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내 상처와 닮은 그림자를 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밥을 먹고 느릿한 걸음으로 공원을 산책했다. 단풍이 물들고 떨어지는 동안 우리 사이에도 무언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용기는 아직 없었다. 금옥은 지금도 새벽부터 식당 뒷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 자리에 그분이 어울릴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자 미진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금옥이야말로 그런 자리에서 진정으로 빛날 사람이라고. 그 말에 내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식당 뒷주방에서도 환하게 웃던 금옥의 모습. 힘든 일을 마치고도 오늘도 잘 지내셨죠? 라고 건네던 그 따뜻한 인사가 떠올랐다. 미진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엔 혼자 가지 마세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나는 오래된 허전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찬바람 부는 마당 끝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백한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번엔 혼자 가지 않겠어. 그 결심과 함께 금옥의 따뜻한 미소가 내 마음속에 환하게 피어올랐다. 낡은 스탠드 조명이 드리운 은은한 빛 아래 거실에 홀로 앉은 나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밤의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노란빛 아래 펼쳐진 페이지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함께했던 날들,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들이 20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는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겨졌다. 처음 그녀가 떠난 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던 그 공허함이 지금도 가끔 불쑥 찾아오곤 했다. 오래된 가구와 벽에 걸린 사진들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어루만지던 중에 내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머물렀다. 2년 전 겨울 동네 복지관 자원봉사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그날은 내가 이금옥을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다. 허름한 손목 토시를 낀 채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등을 돌린 채로도 전해지는 그녀의 분위기에서 나는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좋으시죠? 따뜻한 물이라도 받아다 드릴까요?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을 때 금옥은 뒤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듯한 따스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어느덧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여긴 밥맛이 썩 괜찮아요. 그래도요, 집밥보단 덜하죠. 금옥은 소박한 농담도 잊지 않았다. 그런 말 한마디에도 온기가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다. 그때 금옥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아들이 먼 곳에서 살다 보니 혼자 새벽마다 식당 뒷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 거친 손바닥을 보이며 이 손으론 더 좋은 일은 못해요 라고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금세 알아챘다. 나 역시 그런 웃음을 지어왔으니까. 나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벌써 오래됐죠. 내 말에 금옥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우리가 공유하는 말 없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꽁꽁 얼어있던 마음에 조그만 불씨가 지펴진 듯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며 나는 문득 고요한 집안이 전보다 덜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우리는 틈틈이 식사도 하고 함께 복지관 행사도 도왔다. 가끔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함께했던 옛 기억과 지금 곁에 있는 금옥의 모습이 겹쳐 보여 마음이 울컥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따스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동수 씨, 사람이 혼자서 늙어가는 건 생각보다 쓸쓸한 일이죠. 별을 바라보며 금옥이 말했을 때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하늘은 유난히 차가웠지만 옆에 있는 금옥의 온기는 따스했다.
느꼈다. 그 온기가 내 어깨를 통해 천천히 심장으로 번져가는 것 같았다. 금옥 씨, 우리 가끔이라도 이렇게 같이 걸어줄래요? 오랜 침묵 끝에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금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끔이라뇨. 매일 걸어드릴게요. 그 대답에 내 마음은 봄눈 녹듯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애정을 다시 느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 마음에 또 다른 방이 생겨 그곳에 금옥이라는 사람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책장을 넘기다 발견한 사진 한 귀퉁이에는 복지관에서의 첫 만남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금옥의 환한 웃음, 복지관 뒤편에서 함께 마시던 종이컵, 커피 한 잔의 온기, 그리고 그때 느꼈던 위로가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맞아. 금옥 씨라면 어디서든 내 옆에 있어도 좋겠지.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그 밤을 더 따스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그 빛처럼 금옥도 내 어두웠던 일상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고 있었다. 모임 당일 새벽부터 나는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위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다. 결국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잘 풀리지 않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잘할 수 있어. 금옥 씨만 옆에 있으면 괜찮아. 그 말이 내게 용기를 주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이금옥이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식당 뒷주방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조심스럽게 화장을 한 얼굴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녀도 내 마음과 같은 불안을 안고 있었다. 동수 씨, 저 괜찮겠죠? 금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늘 괜찮았어. 그 말에 금옥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묘한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넓은 홀에는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친구들은 이미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우리가 들어서자 잠시 대화가 멈추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김민수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는 나와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 해온 친구였지만 항상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하고 타인의 약점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동수야, 이게 누구야? 김민수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의 과장된 반가움 뒤에는 비웃음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도 혼자일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그의 눈빛이 금옥을 향했고 그 시선 끝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다. 내 옆에 있는 분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김민수의 아내 최명희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매에는 이미 판단과 평가가 담겨 있었다. 어머, 금옥 씨라고 했나요? 처음 뵙네요. 최명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 동수 씨가 이제 외로움을 못 참고 식당 아주머니까지 데리고 다니나 봐. 그녀의 말은 귓속말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일부러 주변에 다 들릴 만큼 커졌다. 주변에 있던 친구 부부들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노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금옥을 향한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금옥 씨는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말끝이 살짝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자 김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 뭐, 요즘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외로우니까. 그렇다고 하필 밑바닥 식당 아줌마를 이런 자리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네. 그의 말에는 웃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독을 품은 비아냥이 가득했다. 여긴 다들 좀 다르잖아. 우리 수준의 자리라고. 김민수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과 금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높이 쌓고 있었다. 금옥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나 보네요. 식당 일만 하다 보니 이런 데는 서툴러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흔들림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런 금옥의 말에도 최명희는 도끼 서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휴, 식당 일이면 새벽부터 나가서 설거지하고 힘드셨을 텐데. 이런 자리는 좀 부담스러우시죠?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순간 내 손이 저절로 주먹을 꽉 쥐었다.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명희야, 그만해. 내 목소리에 위험한 경고음이 실렸다. 하지만 명희는 못 들은 척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뭐 그냥 하는 소리야. 우리는 다들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서. 금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런 금옥을 보며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뭔가 말을 하려 할 때 금옥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참을게요. 그 말에 나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친구의 부인이 우리에게 다가와 아기에 찬 미소로 말을 던졌다. 동수 씨, 진작에 이런 분 만났으면 저런 하찮은 일 안 하게 해줬어야죠. 그 고단한 손으로 호텔 와인잔 드는 게 가능은 한가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독사의 혀가 숨겨져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금옥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미안하지만 우리 먼저 일어나야겠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호했다. 김민수와 최명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동수야, 농담이었어. 다 친구끼리 하는 말이지 뭐. 그들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연회장을 나서는 동안 손에 남은 금옥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속삭였다. 괜찮아요, 동수 씨. 저야말로 이런 자리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억울함과 분노로 벅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뒤돌아 나오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귓가에 쟁쟁하다. 야야, 동수야. 우리가 좀 심했나 봐. 김민수는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다. 어차피 농담이었잖아. 이 정도는 금옥 씨도 이해하지. 우리가 괜히 어색해서 그런 거야. 그가 웃음으로 포장했지만 말투와 눈빛에는 여전히 얕잡아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 시선은 나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최명희가 거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금옥 씨, 식당 뒷주방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데 오신 적은 처음이죠. 그 말에 로비 안의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렇게 좋은 호텔에선 와인도 비싸서 못 드셔보셨겠네. 옆에 있던 친구 부인의 비아냥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시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올랐다. 그만들 해라. 내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하지만 김민수는 여유로운 미소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여유가 내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아니, 동수야.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말 편하게 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이 모임 다들 수준 맞춰 오는 자리야. 그 말에 금옥의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맺힐 듯한 눈빛으로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나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묵묵한 인내를 보았다. 금옥은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난 늘 이런 눈빛 속에서 일했으니까. 그 말에 오히려 최명희는 더 비꼬듯 말했었다. 아휴, 대단하네. 그래도 동수 씨, 이런 분까지 모임에 데려올 줄은 몰랐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다른 친구들과 속닥였다. 다음엔 누구 데려올까?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분.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조롱 속에서 내 입술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켰다. 하지만 금옥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지금 참자, 동수 씨. 괜찮아. 그녀의 손은 떨림 속에서도 단단했다. 그 온기가 내게 이상한 힘을 주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금옥과 함께 로비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털썩 주저앉듯 호텔 앞 벤치에 앉았다. 그 옆에서 금옥도 말없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 사이로 서늘한 바람만이 지나갔다. 이렇게까지 모욕받게 할 줄 몰랐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 안에서는 무력감과 후회가 뒤섞여 울컥했다. 금옥은 조용히 내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스했다. 나는 괜찮아요. 이런 말 예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묻힌 오랜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나를 짓눌렀다. 이젠 안 괜찮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던가. 친구들의 속내를 모른 채 그들과 함께 웃으며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새삼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때 금옥은 고요하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동수 씨,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했지만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벤치에 앉아 멀리 호텔 로비를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겉으로 번지르르한 웃음 뒤에 숨은 가벼움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이 사람들과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마주하게 될 거야. 그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비웃고 얕보는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 금옥을 지키고 또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겠다는 무거운 다짐이 내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내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등을 맞댈 수 있는 용기였는지도 모른다. 금옥의 손을 잡은 채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몇 달 뒤
봄 기운이 살포시 대지를 감싸는 계절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거리 곳곳에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한동수와 이금옥은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근처를 다시 지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더욱 단단해진 연결고리처럼 오늘도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걸까? 금옥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없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이 아마 김민수 생일 모임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트리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로비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김사형과 최명희 그리고 다른 친구 부부들이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로비를 지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도 들려오는 듯했다. 그때였다. 로비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성이 김사형의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 남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도 그의 표정은 엄격함을 잃지 않았다. 동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남성은 바로 동수의 지인이자 현직 세무사였다. 모임 후 동수는 오랜 친구인 김민수가가 운영하던 회사의 작고 큰 여러 가지 비리들을 발견하고 제보했던 것이다. 법과 도덕 앞에서 우정도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도 보였다. 동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금옥 역시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동수에게 이상한 용기를 주었다. 그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다.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잠시 후 김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사라졌다. 뒤이어 최명희도 다급하게 남편을 따라갔다. 호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모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눈빛이었다. 친구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공포가 엿보였다. 그제야 동수는 천천히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금옥도 그의 옆을 지켰다. 남아있던 친구 부부들이 동수를 발견하고 황급히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 동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말에 동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오랜만이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 순간 금옥에게 인사를 하려던 친구 부부들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주춤했다. 호텔 지배인이 금옥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경의로 가득했다. 오늘 이 호텔 인수 관련 계약건으로 오셨죠? 그 말에 친구 부부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금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이 호텔을 인수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사실 알고 보니 금옥이 오랫동안 요업과 부동산 개발로 성공한 숨은 부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동수만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친구 부부들은 우왕좌왕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최명희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제야 금옥의 얼굴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금옥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야 당신들이 나를 제대로 보는군요.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로비는 금세 조용해졌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겉모습과 지위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을까. 금옥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그날 저녁 동수는 금옥과 함께 호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금옥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욱 당당해 보였다. 동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금옥의 말에 동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금옥 씨, 나도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점점 어둠의 자리를 내주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금옥은 깨달았다. 돈도 지위도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킨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나는 이 사람 곁에 늘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거야. 금옥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동수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서서히 물들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이다. 함께하는 봄. 이 이야기는 외관과 지위보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수와 이금옥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성공이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데서 비롯됨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겉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